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양재고 통합사의 한국사를 맡게 될 이용욱 강사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양재고 통합사의 한국사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강사 소개 한번 하고요. 그 다음 통합사의 한국사, 그 다음에 1등급 대비방안까지 같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통합사를 양재고를 맡은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굉장히 1등급도 2명 정도, 그 다음에 한국사 3명,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46점을 상승시켰던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하고 굉장히 이제 잘 맞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이들도 착하고,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순수한 약간, 제가 느꼈던 약간 이미지는 양재고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학을 하시게 된 걸 축하하고요. 자, 관련해서 저의 소개. 저는 이제 통합사의 한국사를 가르친 지 약 10년 정도 지금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궁금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과목과 관련된 궁금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과 제가 거리가 있지 않다. 플러스 그다음에 노련하다. 이걸 같이 겸비한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재 통합사의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통합사에는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옆에 고3 사탐 과목과의 연계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상국사가 이제 나중에 고3 때도 수능을 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1 이왕에 할 거면은 고1 때 한 거를 어떻게 고3 때까지 갖고 가셔야 되니까 고1 때 할 거면 한꺼번에 완벽하게 좀 하자.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때 좀 확실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합사회 문항은 지리, 윤리, 일반사회를 같이 융합했었던 문항이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같이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재 통합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별표 5개 중에 한 3개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교과서는 창비 교과서로 같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 프린트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고3 사탐 과목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잘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컷은 97에서 1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틀리면 1등급이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대표 문항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윤리 문항이에요. 약간 이제 어때요?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매력적인 오답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전교 2등 친구가 시험 문제 풀었던 이 정답지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여기 3번인지 4번인지 끝까지 고민을 했대요. 이게 지금 몇 번이면 7번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쉬워 보이는데 약간 어려워 보이는 그런 특징.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필기와 그다음에 수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잘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준 필기가 분명히 수특과의 연계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특징이 있고 윤리는요. 두 번째는 지리예요. 이 지리 문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았던 문제가 바로 이 서술형 문제. 한강과 템스강을 비교하는 글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템스강이라는 거는 사실 교과서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수특에도 없거든요. 근데 학교 프린트에 뭐가 있었냐? 라인강 운하. 라인강, 이 독일의 라인강의 특징을 같이 추론해가지고 세부 사항을 추론해서 암기로만 풀 수 없는 문제를 사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게 자연지리면 뒤에 건 인문지리입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3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에 있는 부분을 차용을 해서 갖고 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 이거를 이제 같이 어떻게 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제 교재에는 이 관련된 트레이닝 훈련이 굉장히 잘 되게끔 교재를 구성해 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입니다. 이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수업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같이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교과서로 대비하기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요. 사실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다 필기를 해가지고
필기 노트를 통해서 경제 같은 경우는 같이 1대1로 이렇게 봐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학교 프린트는 교과서는 꼼꼼히 일단 보되 학교 프린트의 내용은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대부분 고3 사탐에 나와 있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풀 능력을 같이 요구해요. 특히 문풀 능력은 일반 사회 파트, 경제 파트, 그 다음에 지리 파트의 인문지리,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부분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풀 능력이 요구되는 파트는 좀 공부를 많이,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리 같은 경우 사상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리는요, 쾌펜의 기후분,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법이나 경제 파트의 내용, 수능적인 어떤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통사한국사, 이 한국사 같은 경우 양재고는 자, 첫 번째 양재 한국사 얘기하기 전에 올해 이제 바뀐 한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총 단원이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1과 2를 같이 수행평가를 나와 1은 2는 지필평가 위주로 권고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1과 2를 같이 나가는 학교가 좀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이 1년 동안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는 학교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단원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앞에 있는 한국사 원파트의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이 1, 2단원이 합쳐서 보통 4,000년 역사인데요. 이거를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여태까지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어때요? 양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연도 문제 뭐 이런 건 안 나오고요.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근현대사라고 불리죠. 이 근현대사는 상대적으로 연도가 좀 짧기 때문에 디테일한 연도 부분까지 조금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버거워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1학기 중간고사 때요. 바로 언제요?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전근대사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 한국사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잘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파트가 흐름이나 독립운동 파트, 그 다음에 연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도가 좀 짧기 때문에 흐름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신 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한국사 정리, 한국사, 양재 한국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별표 5개 중에 저는 한 2개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객관식이 25문항인데 서답형이 34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아무리 객관식에서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서술형에서 다 날아가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60점밖에 못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객관식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흐름을 토대로 충실하게 갖고 가되 여기에 이제 선지 실수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 선지 실수를 유발하는 약간 선지 비틀기 요소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문제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컷은 보통 한 개 틀리면 1등급이에요. 이건 모든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럴 거예요. 이 근방에 있는 학교는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1단원 나와 있는 대표 문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봐보세요. 12점짜리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정치, 사회적 상황과 사상의 동향을 써라.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쓰라. 이게 지금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전교 2등 학생, 양재고 학생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다 써야 돼요. 12점짜리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살짝 변별력이 나와요. 사실 이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채점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야 되는데 채점을 하기 굉장히 불편한 문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년 이런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흐름이 다 수반이 돼야 돼요. 흐름을 토대로 해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일부인데 서술형 예상점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평상시에 흐름을 토대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지도 갖다 놓고 한 다음에 경상북도 어디야? 그럼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치 8개 다 쪼개내가지고 물어봐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과거 고려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요.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지도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고요. 마찬가지로 제 비슷한 문항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입니다. 자, 한국사의 흐름은 기본이고요. 교과서는 꼼꼼히 보셔야 돼요. 흐름 이해를 철저하게 해두시고요. 이게 사실 교과서로 공부할 때 한국사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글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한국사 교과서를 소설책처럼 읽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이해는 보통 눈에 잘 들어오는 구조화된 교재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암기셔야 돼요. 이거를 교과서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3개년 및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서술형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의 수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알겠죠?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시행한 건데 벌금입니다. 제 수업은요, 모든 수업을 시작할 때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은 벌금을 걷어요. 이 벌금을 무조건 걷습니다. 아이들한테 일단 계좌번호를 줍니다. 과제 안 오면요, 5,000원 냅니다. 테스트 통과 못하면 10,000원이에요. 물론 아직 이건 시행을 안 해봤어요.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 벌금을 걷어가지고요, 마지막 종강 때, 우리 이제 내신 때는 보통 이제 중간고사 전이나 뭐 기말고사 바로 전날에 벌금과 강사 사비를 더해가지고 종강 파티를 지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요.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거 안 하면요, 돈 내기 싫잖아요. 돈 내기 싫어서 돈 내기 싫어서 학원 옵니다. 돈 내기 싫어서 과제 어떻게든 합니다. 돈 내기 싫어서 어떻게든 공부해서 테스트 통과합니다. 이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가 지금 겨울방학 때 특강을 좀 해보니까 4주째 아이들이 출생률이 거의 한 95% 이상이에요. 돈 내기 싫어서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동기부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번 작년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제 수업은요, 이해와 암기, 그 다음에 직보 단계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보통 이해는 보통 현장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 단계 같은 경우는 줌수업을 같이 진행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합사회 한국사 전교 1등 애들은 다 이 테크를 타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애들의 가장 큰 특징, 이거 안 하고요, 이것만 해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기가 뭘 뜻하는지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봐보세요. 저는 이 수업할 때, 현장 수업할 때 저는 강의 항상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냐면요, 한 판 연극지고 오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사 수업할 때는 뭐 윤봉길 이사가 뭐 폭탄을 한 방 팍 던져서, 물통 폭탄 던져서 팍 일본군을 막 고위장교를 팍 죽였다, 이걸 앞에서 막 쇼를 하면서 보여줘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은 뭐 교과서에 나오는 뭐 60페이지를 다 통째로 외워버리면 자기가 뭘 뜻하는지 모르고 외우는데 그게 점수가 나오겠냐고요.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통한 암기. 그러니까 가장 역설적이게도 통상국사를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암기 잘하는 방법 뭐야? 이해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모래성이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와서 이 테크를 타고 있어요. 이해를 톤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줌 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암기하게끔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업과 줌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클리닉을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한 다음에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물론 테스트를 같이 치면서 하긴 하겠지만은 반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이날 수업이 토요일이다. 그럼 예시를 들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그날 배운 거를 다시 한번 클리닉을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날 배운 거 또 다음 시간에 와서 복습 터트령 테스트를 또 하면은 3번에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의 좀 성적 향상에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태클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교재는 총 6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주간지, 보통 이제 주간지 나와 있는 내신 분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에 와서 수업 지각하면 벌금이 일단 3,000원이에요. 서술형 점검하고요. 그 다음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OX 퀴즈를 마지막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 사항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서술형 예상집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합니다. 모든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빈칸을 뚫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채우는 방식으로 판서와 PPT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채우면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고1 개념뿐만 아니라 고3 개념까지 같이 다루게끔 교재를 모든 단원을 작업을 했습니다. 저의 자식과 같은 제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는 스토리텔링과 판서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그날 배운 거를 그날 가장 싱싱할 때요. 뇌가 가장 싱싱할 때 그날 배운 걸 그날 학교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분석해가지고 2023년도 1번 문제 소단원별로 분류해가지고 1, 2, 3, 4, 5를 다 OX 퀴즈를 만들었어요. 빈칸 뚫어놓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치우게끔 하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테스트해서 이거를 통과를 못한다. 그럼 줌 보충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을 걷어요. 벌금은 아직 걷어본 적 없어요. 테스트 통과 10,000원인데 아직 걷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좀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그니처 콘텐츠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학교의 모든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OX 퀴즈를 만들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건지 다 빈칸을 뚫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물입니다. 과제물도 제출 안 하면은 5,000원씩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최다 빈출 문제, 3단계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주간지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줌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밤 10시, 밤 11시 학원 기가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까지는 내신 분석서 풀이가 들어가고요. 11시 20분 이후에는 줌 보충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통과 못한 친구들은 남겨가지고 끝까지 저랑 외울 때까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 기출 분해집, 기출 문제집, 교사용 교과서, 서술형 예상집 이렇게 4개로 구성이 해놨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문제의 분해들을 한번 분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출 첨삭집은 제가 직접 강사가 손수 다 푼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 양제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는요. 한국사는 양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사 선생님이 교과서에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우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다 외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요. 그럼 이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얀 거 빼고 외워야죠. 어떻게 외워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구조화된 틀에 관련된 어떤 교재를 뭐 구입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이거를 만약에 좀 내가 역사를 어느 정도 좀 기본 베이스가 있다. 그런 거 한다면 교과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줌으로 저거 한번 좀 풀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든 건데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줄을 다 어떻게 했냐면 바꿨어요. 다 오답. 아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동김치라 써 있죠? 근데 여기 잘 봐보세요. 풍양조씨라 써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틀린 거를 다 고쳐내야 돼요.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우게끔 해서 오답 선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바꾸게끔 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만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까지 봤고요. 그래서 서술형 예상집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줌 클리닉하고 보충 수업 남은 친구는 미통과자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는 그날 수업한 날 그날 바로 전송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전송하고 있고요. 이건 모든 강사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자, 그래서 직보는 보통 근데 이제 보통 통상국사를 정규 수업을 정규 수업을 이제 듣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거나 그 다음에 들을 상황이 아닌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직보만 들으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보 1차 직보하고 2차 직보를 나눠 놨습니다. 보통 2차 직보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적중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봐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여태까지 나와 있던 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곳에서 강사 평가는 4.5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강의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오글거리는 게 약간 있긴 한데 그냥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사실 뭐 좀 이제 휘어잡는다라는 약간 느낌이 좀 아이들이 드나 봐요.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뭐 결과물 같은 경우는 뭐 이랬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때쯤 해가지고 시험 잘 나온 친구들을 상해서 수강 후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사비를 털어서 제가 얼마 전에 45만 원 뿌렸습니다. 그래서 통상국사 다 같이 합쳐서 뭐 2, 뭐 통상국사 합쳐서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함 합쳐서 이제 장학금을 한 번씩 줬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조금 동기부여를 줘서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강 후기를 받고 이렇게 장학금을 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교 1등 제가 이제 다른 학교입니다. 전과목 전교 1등이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제 수업 왜 수업 왜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키워드를 좀 뽑아서 얘기하면은 뭐 과제집 그다음 서술형 예상집 과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 같은 학교거든요. 전교 1등, 전교 2등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내신은 사실 정보 싸움이거든요. 자료예요, 자료. 강의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학교 내신을 해본 사람만이
사실 그 데이터가 누적돼 있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강의 영상인데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봤고 뒤에 봐보시면은 저는 양재고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다원에서 이번에 맡게 되었고요.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은 굉장히 제가 철저하게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관심이 필요를 해요. 선생님의 관심을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개개인의 특징을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통합사회 한국사만큼은 아이들의 관심을 세세하게 다 챙겨주는 강사가 저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양재고 통사한국사 이용욱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